다음에 정치 사회 문제 좀 하겠습니다. 여야당이 내년에 세비를 인상시키기로 했었는데 인상률이 얼마였는가 하면 공무원 공통 보수 인상률 3%를 국회의원 세비도 그렇게 인상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회적인 비판이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높다가 보니까 이제 이 슬그머니 세비 인상을 없었던 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야당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월급도 동결하라고 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세비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야 의원도 모르던 세비 인상을 국회 사무처가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일로 할까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솔직히 국회의원들한테 거의 종처럼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상전이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몰랐다고요?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월급도 동결하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대통령 월급을 동결할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주기 바란다고 한번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월급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월급을 많이 받고 일도 잘하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1%든 2%든 아니라 국민들이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월급을 깎아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월급을 올린다는 비상식에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신기남 의원이 아들이 경희대 로스쿨에 다니는 모양인데요. 그 아들이 아마 이 졸업시험에서 탈락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사정위원회를 열어서 경희대가 아들을 포함한 8명을 졸업시험에서 탈락을 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로스쿨 졸업시험에도 합격을 못하게 되면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쿨 졸업생의 한 50%를 합격시켜 주는데요. 당연히 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 의원이 경희대 로스쿨을 찾아가서 상의를 좀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의 여지가 없느냐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재심의가 있으니까 이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매체는 신 의원이 경희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가서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얘기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늘려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0명 졸업하면 5명이 변호사 시험에 붙는데 10명 졸업해서 80%가 변호사 시험에 8명이 붙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파격적인 특혜죠. 저는 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들의 졸업시험을 합격한 걸로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찾아가서 로스쿨 졸업생을 50에서 80%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했다면 신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의 과거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장관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신 의원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을 국회윤리특위에 해부해서 로스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윤우덕 의원이 한 그 지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로스쿨을 나온 자녀를 취직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엇나간 자식 사랑으로 로스쿨, 법무부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를 하려고 한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자녀들 로스쿨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의원도 한 명이 또 비서당 구설수에도 올랐죠. 자, 국회의원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것 칭찬받을 일인데요. 로스쿨이 좋기는 좋은데 모양인데 어쨌거나 국회의원쯤 됐으면 찾아가서 졸업시험 떨어진 아들 문제로 찾아가는 것조차도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시험 떨어진 아들을 찾아가서 구제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의 신청하려면 그냥 서류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간 것 자체부터가 신 의원은 잘못한 거니까요. 가서 무슨 말을 했나 안 했나 따지지 말고 문제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국민 앞에 찾아간 것부터가 상대가 압력으로 느낄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다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굉장히 집중했는데요. 결국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원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정진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정진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한국의 원자력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용 후 핵연료, 즉 원전에는 이 핵연료를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연료봉을 넣고 이것을 원전을 이제 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 열이 나와서 그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고, 그렇게 장시간이 지나게 되면 폐연료봉은 연탄을 오래 떼면 연탄재가 나오듯이 연료봉은 폐연료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 즉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 건식 재처리 부분에 한국이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나 지금 또 이 한국에 많이 쌓여 있는 폐연료봉 또는 UAE 원전에서 나올 폐연료봉 등을 해외 위탁 재처리 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국이 폐연료봉 재처리에 대해서 매달린 부분은 그걸 재처리를 다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해서 순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폐연료봉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폐연료봉을 다시 또 원전에 떼게 되는 무한 순환 시스템을 맞추는 부분은 일본이 지금 수십조를 썼는데 한 30년에 매달렸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폐연료봉을 어떻게 하느냐, 이 중간 처부장인 처분장이나 장기 처분장을, 연구 처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이 로우 미들 레벨, 그러니까 중저준위 이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안면도부터 시작해서 어딥니까, 부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폭동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경주에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그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지금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고 굉장히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한참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중저준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썼던 장갑, 옷, 뭐 도구 이런 걸 버리는 게 중저준위 폐기물이고요. 고준위 하이레벨 폐기물은 폐연료봉을 버리는 건데, 이 폐연료봉을 버린다고 하는 처분장을 뭐 중간 처분장이든 연구 처분장이든 한국 내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요 지금 하겠다고 원자력 마피아나 원전 관련 산업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산책입니다. 전국의 어느 지역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존에 있는 폐연료봉을 케이스에 1차로 넣고 컨테이너 같은 2차 봉합 케이스에 넣어서 그냥 원전이 있는 옆에 쌓아두면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유타주에 이 큰 산맥 안에 이런 처분장을 만들려다가 사실상 포기했고요. 뭐 전 세계에서 스웨덴 같은 몇몇 나라만 이 처분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엄청난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나라에서 한두 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협의를 해서 바다 깊숙한 곳에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한국의 원전 마피아들은 굉장히 간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하고 이런 원전 재처리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서 또 다른 일을 꾸밀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전 수출하는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UAE의 원전 4기를 이렇게 수출하기로 한 이후에 단 한 건도 수주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원전을 수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기술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아주 특별한 부분 외에는 이 수출을 좀 자유롭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원전 기술에서는 거의 독자적인 라이센스 기술, 비밀 기술이 거의 없이 보편화된 기술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전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원전을 지어 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신흥국이거나
중진국이거나 후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대가로 파이낸싱을 한국이 해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전 지어주고 거기에다 돈까지 빌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수주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수주 몇 개 했겠죠. 추가적으로요. 안 되는 이유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을 바라보는 세계 시각이 바뀌었고, 또 원전을 수출하려면 엄청난 돈, 원전 한 기에 4조 5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돈을 우리가 파이낸싱을 해주면서 원전까지 수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원전은 사양 사업이니까요. 원전에 관련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가 수억 원대의 고가 수입차에 대해서 업무용 차로 인정해줘가지고 마치 이 국민 세금으로 그 차가 운영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지적되어서 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이상의 고가차는 그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슈퍼카에 따른 비용 처리를 3천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법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조세 소위를 통과해야 본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기재부가 지금 반대해서 개정이 무산될 입장이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뭐 이런 차를 수출하는 외국과의 어떤 통상 마찰, 즉 FTA 관련 부분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려한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회의원과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억 대의 업무용 슈퍼카에 대해서 경비 상한을 둬가지고 만약에 3천만 원까지 이하만 업무용 차로 인정한다 하면 세수가 1조 4천억이 는다는 겁니다. 그 담배에서까지요, 이 담배값 올려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몇 조 거두겠다고 달라드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외국의 FTA 통상 마찰 운운하는 거 정말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용 차의 상한가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매 후 6년간은 1940만 원만 업무용 차로 인정하고 7년 이후에는 매년 230만 원만 인정한다. 캐나다는 2580만 원, 호주는 476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들어온 수억 대의 슈퍼카들은 모두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러니까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세금 아끼려면 내가 그냥 이 기회에 그냥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 좀 타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타고 우리 마누라도 타고 아들도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차를 수억 주고 사가서 다 구입 비용부터 시작해서 유류비, 유지비까지 전부 업무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통상 마찰을 우려한다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캐나다는 통상 마찰 우려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FTA에 맺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만약에 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미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못합니까? 현대차 중에서도요, 에쿠스나 제네시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도 훨씬 넘지 않습니까? 소나타도 2천만 원 더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통상 마찰할 수 있는데 왜 기재부는 마치 외국이 끌어올 것만 생각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재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업이나 이렇게 슈퍼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로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기재부가 이 부분을 왜 안 되는지, 통상 마찰이 한미 FTA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WTO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